조선의 비운의 왕세자 양녕대군. 조선 왕조 4대 세종대왕의 형이자 비운의 왕세자 양녕대군. 그는 왜 폐세자가 되어야 했는가? 단순한 방탕한 생활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조선 왕실을 뒤흔든 거대한 음모였을까? 궁궐 깊숙이 감춰진 왕위 계승의 어두운 진실과 양녕대군의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왕세자의 빛과 그림자. 조선 태종의 맏아들 양녕대군 이제. 그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활달했다. 활을 쏘는 솜씨는 궁중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격구와 무예에도 능했다. 하지만 태종의 눈에 비친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자연스러운 리더십과 인간적인 매력이었다. 왕세자로서 손색이 없다. 태종은 여러 아들 중에서도 양녕대군을 가장 사랑했다. 왕세자로 책봉된 후에도 태종은 그의 활달한 기질을 칭찬하며 조선의 미래를 기대했다. 그러나 궁궐은 인간적인 매력과 용맹함만으로 다스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전하, 왕세자 저하께서 또 몰래 궁을 빠져나가셨다 합니다. 한밤중 신하의 고한을 들은 태종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양녕대군은 왕세자 시절부터 신료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다. 그는 왕이 백성들과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거리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자 궁을 나서는 일이 잦았다. 비단 옷을 벗어 던지고 상인들과 어울리며 민심을 살피는 그의 모습은 백성들에게는 인자한 왕세자로 비쳤지만 조정의 신하들에게는 불안 요소였다. 왕세자가 될 자는 겸손해야 하오. 하지만 왕세자 저하는 지나치게 자유분방하옵니다. 실록에 기록될 왕이니만큼 태도가 엄숙해야 하옵니다. 신하들의 우려 속에서도 태종은 아들의 기질을 나무라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왕세자를 둘러싼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양녕대군은 승냥이 같은 정치의 세계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언제부터인가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로 둔갑하기 시작했다. 궁궐 밖에서 사냥을 나가면 왕세자가 방탕하다는 소문이 돌았고 신하들과 술을 나누면 포악한 군주가 될 것이라는 흉흉한 말이 나돌았다. 심지어는 태종의 사랑을 받는 충녕대군 훗날 세종이 훨씬 성군의 자질이 있다는 이야기가 조정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양녕대군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왕세자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유롭게 살고 있었고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태종은 점차 고민이 깊어졌다. 과연 이 아이가 조선을 맡아도 괜찮을 것인가? 태종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 그 질문이 결국 양녕대군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왕자의 방탕인가? 조작된 함정인가? 양녕대군의 자유로운 성격은 점점 더 많은 문제를 낳았다. 궁궐을 몰래 빠져나가는 것은 예사실이었고 활쏘기나 격구 시합을 벌이느라 조정회의에 늦거나 아예 불참하는 날도 있었다. 태종은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혈기왕성한 젊은 기질이라 여겼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조정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왕세자 저하의 기행이 점점 심해지고 있사옵니다. 저하께서 궁녀들과 어울리며 시를 짓고 술을 마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대신들의 탄핵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변명하지 않았다. 내가 즐길 때 즐기지 못하면 왕이 되어도 마음껏 웃을 수 없을 것이네. 그는 오히려 태종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했다. 그러나 왕세자의 자리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 자리였다. 그는 이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어느 날 밤 궁궐 깊숙한 곳에서 한 무리의 대신들이 모였다. 그들의 대화는 신중했고 하나같이 조용한 목소리였다. 이대로 두었다간 조선이 망할 것이요. 충녕대군이 왕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양녕대군의 행동을 더 방탕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궁궐 밖에서 은밀히 여인들과 어울리는 장면을 조작하거나 술자리에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왕세자 저하께서 기방에 다녀오셨다 합니다. 그것도 상인들과 어울려 노름을 하셨다 하옵니다. 태종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지 않았다. 그러나 연이어 터지는 사건들, 그리고 궁중을 채우는 소문들은
그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양녕대군은 변명할 생각이 없었다. 내가 왕이 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 그는 끝까지 자신이 폐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운명의 저울추는 점점 기울고 있었다. 태종은 어느새 충녕대군을 부르는 시간이 많아졌고 조정의 신하들은 점점 양녕대군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철저하게 계획된 함정일까? 양녕대군은 이제야 궁궐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순간이었다. 왕권을 둘러싼 음모의 시작. 태종이 즉위한 이후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해 누구보다 강력한 결정을 내리며 나라를 다스려왔다. 그런 그가 사랑하는 장남을 폐쇄자로 만들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정의 분위기는 점점 그를 압박했다. 전하, 왕세자 저하께서는 왕의 자질이 부족하옵니다. 충녕대군께서는 학문에 정진하며 신중하시니 성군이 되실 기질이 있사옵니다.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있던 태종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양녕대군이 신하들과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왕위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음모는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양녕대군은 신하들에게 인기가 없었다. 그는 지나치게 감정적이었고 무인의 기질이 강했다. 반면 충녕대군은 학문과 예법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신하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저하, 지금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양녕대군을 따르는 몇몇 측근들이 걱정스럽게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낙관적이었다. 나는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네. 결국 나를 버리시진 않겠지. 하지만 왕권은 단순한 사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의 왕위는 혈연보다 누가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자리였다. 그리고 궁궐 안의 분위기는 점점 그를 향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왕세자 저하, 오늘도 신하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사실이오? 태종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다. 전하, 저는 단순히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태종은 더 이상 아들을 두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왕세자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것은 태종에게도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나라를 위해 조선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날 이후 조정에서는 양녕대군 폐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그의 운명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결정될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폐쇄자, 그날의 진실. 왕세자가 폐위된다. 그 한마디가 궁궐을 뒤흔들었다. 왕세자였던 양녕대군 이제는 여전히 자신이 폐위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리 없다. 나는 조선의 적장자야. 왕위는 내 것이야. 그는 태종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그가 모르는 사이 태종은 이미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태종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양녕을 폐하고 충녕을 왕세자로 책봉하노라. 조정은 술렁였다. 양녕대군의 폐위를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대립했다. 하지만 태종의 결정 앞에서 누구도 감히 반기를 들지 못했다. 전하, 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양녕대군이 대궐로 달려가 울부짖었다. 그러나 태종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깨달았느냐?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양녕대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사랑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 그 말에 양녕대군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운명은 이 순간 결정되었다. 왕세자는 폐위되었고 그의 동생 충녕이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양녕대군은 더 이상 궁궐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유배를 떠나야 했다. 떠나는 날 그는 마지막으로 궁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궁녀도 함께 웃으며 자랐던 동생도 그를 따르던 신하들도 더 이상 없었다. 이것이 나의 끝인가?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운명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폐쇄자가 된 그의 앞에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배길에서 만난 사랑과 배신. 이제 왕세자가 아닌 죄인 이제를 유배하노라. 어느 날 아침 조정의 공식적인 명이 내려졌다. 양녕대군 이제는 왕세자 자리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깊은 산속으로 유배되었다. 그는 화려했던 궁궐을 떠나 초라한 죄인의 신세가 되었다. 왕의 적장자로 태어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운명이었건만 지금 그는 폐쇄자로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신세였다. 그곳에서 그는 한 여인을 만났다. 이름은 윤서. 가난한 집안의 여인이었으나 누구보다 따뜻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저아, 이제는 그런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녀를 경계했던 양녕대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그를 인간적으로 대해주었다. 왕세자로서가 아닌 한 남자로서.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양녕대군과 윤서는 서로 사랑을 속삭였다. 그녀는 말했다. 저아, 저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궁궐의 음모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윤서가 조정의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아, 저를 용서하소서. 윤서는 세종이 보낸 사람과 내통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도 나를 버리는 것이냐? 양녕대군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녀가 한때는 사랑을 속삭였건만 결국 그녀도 권력 앞에서는 그를 떠나야 하는 존재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어떤 사랑도 어떤 신뢰도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폐쇄자로서 이제 완전히 고립된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세종과의 재회, 형제의 마지막 대화. 강원도의 깊은 산속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길고 지루했다. 양녕대군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활달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권력도 사랑도 가족도. 그가 유배된 지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궁에서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다. 그 사람은 바로 세종 이도였다. 세종은 한때 자신이 따르던 형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양녕대군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형님이라 부르지 말거라. 너는 왕이 되었고 나는 폐쇄자가 되었으니. 세종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형님은 여전히 저의 형님이십니다. 그러나 양녕대군의 얼굴에는 씁쓸한 미소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제 자신이 조선의 왕이 될 수 없음을. 그리고 동생이야말로 조선이 필요로 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회한과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너는 이제 왕이 되었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구나. 양녕대군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그러나 세종은 담담하게 답했다. 저는 왕이 된 것이 기쁜 일이 아닙니다, 형님. 그럼 무엇이냐? 형님이 버렸던 책임을 이제 제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양녕대군은 그제야 세종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동생은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결단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왕이 될 그릇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조선은 세종이라는 성군을 필요로 하고 있었음을. 형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 생각이십니까? 세종의 질문에 양녕대군은 조용히 웃었다. 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한다. 왕위도 권력도 사람도 이제는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구나. 세종은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막으로 말했다. 부디 오래 사십시오. 저는 형님을 끝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양녕대군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느덧 저물어가는 성향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는 다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조선 왕실의 비극. 그 후 양녕대군 이제는 유배지에서의 삶을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왕이 될 수도 조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조용히 사라지는 인물이 아니었다. 궁궐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조선 왕실에 오랫동안 그림자를 남겼다. 세종이 즉위한 이후에도 양녕대군의 이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전하, 폐세자가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합니다. 그가 반정을 도모할 가능성은 없겠사옵니까? 유배를 당했어도 그는 여전히 조선의 적장자였다.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남아 있었고 일부 신하들은 그를 이용해 세종을 흔들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양녕대군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왕자를 꿈꾸지 않았다. 그는 세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배지에서 그는 조용히 세월을 보냈다. 과거를 원망하지도 복수를 꿈꾸지도 않았다. 오직 술과 시를 벗삼아 살아갔다. 그가 남긴 시에는 그의 한과 후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나는 왕이 될 운명이었으나 왕이 되지 못했네. 바람 따라 흐르는 구름처럼 이제는 떠나가리라. 그의 시는 후대에도 남았고 그의 삶은 폐세자의 전형적인 비극으로 기록되었다. 어느 날 유배지로부터 한 마리의 새가 날아왔다. 그 새의 발에는 작은 쪽지가 묶여 있었다. 형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세종은 마지막까지 형을 잊지 않았다. 그는 비록 왕자를 차지했지만 형을 내몰아야 했던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양녕대군은 그 쪽지를 조용히 쥐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구나. 그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조정에서도 백성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지 않았다. 조선의 비운의 왕세자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양녕대군 이제는 단순한 방탕한 왕세자가 아니었다. 그는 시대를 잘못 만났고 궁중의 권력 싸움에 희생된 비운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몰락 덕분에 조선은 위대한 성군 세종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조선의 역사에는 결코 잊히지 않는 이름으로 남았다. 왕이 될 수 없었던 남자 양녕대군. 그의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조선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비화들이 많습니다. 왕이 될 수도 있었던 한 남자의 비극적인 운명 양녕대군. 그가 방탕한 왕세자였을까요? 아니면 조선 왕실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궁중 비사와 역사 드라마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